내가 원한 수입차를 인수한 후에 7개월 동안 사용한 비용을 살펴보니 5,123만원, 월 평균 732만원을 사용을 했다? 그것도 기름값, 관리비용, 세금, 보험료를 제외하고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실제로 있기나 한 일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우카TV의 정진환입니다. 슈퍼카인가? 대형 수입 세단인가? 신차 금액이 2억 후반 3억 이렇게 되면 가능할 것 같은 금액이기도 한데요. 누가 보더라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 시우카 밴드에 직접 고객께서 상담을 주신 수입차의 7개월간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슈퍼카가 아닌데요. 19년 3월에 출고가 됐고 7개월이 지난 차량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주행거리는 매월 5,000km, 현재까지 35,000km 정도를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운용 리스로 출고를 했습니다. 초기에 선수금으로 50만원을 내시면서 48개월 149만원씩 내는 조건으로 약정을 하셨고, 현재 7개월 잔여 41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초기에 내야 하는 금액을 거의 없다시피 한 요즘 유행하는 보증금 제로인 상품입니다. 매월 주행거리가 늘어나니까 부담감이 아무래도 늘으셨던 모양입니다. 중도에 해지를 하고 반납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문의를 주셨는데, 반납정사는 리스사에 전화해서 반납 관련한 서류를 받아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만, 꼭 그것이 불편하다면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반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내야 할 총 금액 반납 요율을 곱해주면 바로 나오는데요. 월 보험 곱하기 남은 개월수 플러스 잔존가치까지 더해주면 대략 8,951만 원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반납 요율 1년 이내에 최저 40%를 곱해주면 3,580만 원이 바로 반납 페널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머리가 지끈거릴 금액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매월 5,000km씩 현재 주행거리가 35,000km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처음에 약정을 할 때 1년 2만 km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과 한 15,000km가 있겠죠. 이것은 반납을 할 때 1km당 적어도 250원에서 BMW 같은 곳에서는 500원까지 초과 키로수에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대략 300원이라고 잡았을 때 450만 원 정도를 더 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납 페널티 3,580만 원에 초과 운행거리 페널티 450만 원을 더해준 총 4,030만 원의 페널티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BMW 차량을 갖다 주면서 4,030만 원도 같이 내주어야 한다. 여기에 만일 이 고객께서 사고가 있거나 외관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 역시 반납할 때 차량 검수에서 감가가 돼서 총 페널티 금액에는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는 추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금액이 한 가지가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사한 차량을 7개월 동안 사용을 했으면 비용을 들어갔겠지만, 그래도 이 BMW 차량에 사용한 금액이니 정산에 포함을 시켜보면 초기에 낸 선수금 50만 원과 7개월 동안 149만 원을 낸 1,043만 원, 자동차세 그리고 유류비, 보험료를 뺀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고객께서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이라고 본다면 7개월 동안 5,123만 원과 월 평균 732만 원을 BMW 5 시리즈를 쓰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슈퍼카나 고급 수입 세단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고 자주 보는 BMW 5 시리즈를 쓰기 위해서 쓴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못하겠지만 이게 실제 견적이고 이분이 반납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시우카TV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고객께서 자영업자로 그리고 프리랜서로 수입차가 필요했고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본인의 계약건이 많아지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움직였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많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7개월에 5천만 원이 넘는 돈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합니다. 만일 이 고객께서 동일한 차량을 주행거리 제한이 없는 장기 렌트로 하허호 남발을 타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면 적어도 주행거리 페널티 450만 원은 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주행거리에 부담을 느껴서 중간에 이렇게 반납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분께서 조금만 더 다른 상품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었고, 그런 다음 몇 가지만 제대로 된 견적을 받아보았다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입차를 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분과 같이 수입차가 필요한데 주행거리가 많거나 자영업자이거나 개인 사업자이면서 매출이 많지 않거나 중간에 차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보인다든지 이렇다면 적어도 리스를 선택하지 않아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 렌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좀 저리에 할부를 선택했더라면 주행거리가 많아져도 걱정이 없고 중도 해지 수수료 2.5% 정도만 부담을 해야 되는 훨씬 정리를 하기 쉬운 상황이 됐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다 현명한 소비를 해 주었으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금액이 아니라 이와는 상관없이 절반 이하로 본인이 부담을 하는 금액은 낮아졌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드린 이야기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카푸어니 역시 리스는 하지 말아야 하느니 사람들이 철이 없이 수입차 좋아한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너에 맞는 차를 타라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요. 꼭 그렇게 이야기할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입차를 타는 것은 내가 즐거울 수 있는 하나의 욕망이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뭐 개인 사업을 하든 조금 더 금액을 들여서 차에 들어가는 돈을 쓰는 꼭 그것을 감당이 안 되는 카푸어라고 얘기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리스도 법인이나 매출이 많은 사업자들은 충분히 비용 처리를 하면서 초기 부담금을 없애면서 사용할 수 있는 현명한 자동차 인수법이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가지, 조금만 더 내다보면 이와 같이 주행이 많아지거나 중도에 내가 엑시트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뻔히 보일 때에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작은 매출에도 리스를 하겠다 하면 절대로 리스를 고려하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리스는 꼭 맞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비교를 했었을 때 본인에게 적절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과 같은 경고성 유튜브 동영상들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리스 좀 더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이용하자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리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시거나 신차 리스를 할 때 이 조건이 좋은지, 중고차를 중도 해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정말로 모르실 때 언제든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밴드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공간이니까요. 언제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우카TV 정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